네, 여러분 이번 장은요. 3장 인체 역학입니다. 인체 역학, 인체의 물리적 특성부터 봐야 되겠죠. 2021, 2022, 2024년도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출제가 된 키워드들은 매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량은 무엇입니까? 무게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질량이라는 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학량으로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값. 이게 하나의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스칼라의 특정을 가지고 있다. 스칼라 값이다. 스칼라는 무엇인가? 방향이 없이 크기만 존재한다. 마치 예를 들면 길이나 거리나 넓이나 시간이나 속력이나 질량, 에너지 등이 질량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다음에 질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또는 올바른 것은 의 키워드는 스칼라 양을 가지고 있다. 항상 같은 값이다. 크기만 존재한다가 항상 나오는 문제의 패턴들이에요. 두 번째는 무게예요.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띠고 있다. 따라서 벡터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벡터란 무엇인가? 크기와 방향이 모두 존재해요. 스칼라는 크기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두 개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게를 이야기할 수 있다. 중력에 의해 받는 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값이 바로 무게이다라는 것이죠. 자, 인체의 무게의 중심 2020, 21, 22, 23, 24 매년 나온다라는 거죠. 이 역시 키워드들이 있어요. 인체의 무게중심과 인체의 무게중심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범위이고요. 무게중심은 각 부분의 무게로 인해서 회전력, 무게중심에 대해서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키워드는 회전력의 합은 0이 된다가 키워드예요. 이게 무게중심입니다. 자, 인체의 무게중심은 무게중심과 또 조금 달라요. 인체의 각 부위에 분포된 질량의 위치, 다시 말해서 질량의 중심이 키워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세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변한다예요. 내가 앉았냐, 섰냐, 점프를 했냐, 옆으로 도냐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바로 이 무게중심이 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신체 외부에도 존재한다는 것.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인체의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인체 운동과 신체 중심, 신체 중심은 전신 운동을 대표한다. 각 분자에 적용하는 중력의 영향을 모두 합하면 전신 무게가 신체 중심을 적용한 효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 두 가지다 라는 것들이,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들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매칭을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체의 평형성과 안정성이에요. 인체를 평형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유지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것들을 많은 글로써 요약을 해놨지만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안정성을 높이는 동작의 전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들이 다 풀이가 된다는 거죠. 몸이 안전하려면 이렇게 지평면이 수평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똑바로 다리를 붙이고 서 있는 게 안 넘어질까요? 다리를 쭉 벌리고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것이 안 넘어질까요?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후자겠죠. 안정성을 높이는 동작의 전략, 신체 중심을 낮게, 다리를 붙이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벌리고 낮게끔. 또 하나, 기저면을 넓게, 다리를 넓게 벌린다. 신체 중심을 기저면 중앙에 근접하게 유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유지하고 다리를 넓게, 자세를 낮게 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 기저면 넓을수록 좋다. 무게 중심 높이 낮을수록 좋다. 무게 중심선의 위치 가운데 있을수록 좋다. 그렇죠. 안정성에 미치는 그 밖의 요인들, 동일한 조건일 때 질량이 클수록 안정성은 증가한다는 것이죠.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가 중심을 잡을 때 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성인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성인이 안정성과 중심을 잡을 때 더 유리할까요?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안정성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지면과 마찰력이 클수록 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있는 것이 좋을 것인가, 발끝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가 안정성이 더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 인체의 질이에요. 시험 문제가 매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 21, 22, 23, 24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역시도 중요한 키워드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볼게요. 먼저 작용점과 받침점, 힘점 세 가지를 나뉘고 있어요. 복잡하게 일종질에는 작용점과 힘점 안에 받침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위와 시소와 저울, 연탄 집게 등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이종질에는요,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작용점인 게 이종질이고요. 병따개나 외발술에 3종질에는요, 받침점과 작용점과 가운데 힘점이 있어요. 핀셋이나 젓가락에 윗몸 일으키는 게 존재해요. 어려워요. 여기 힘들단 말이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게끔 패턴을 만드는 거죠. 작용점, 저항점이고요. 지뢰가 물체에 힘을 가하는 지점이고, 받침점은 받쳐주는 지점이죠. 지뢰 때니까. 힘점은 힘이 가해지는 지점이에요. 따라서 1, 2, 3종의 질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선의 가운데에 받침점과 작용점과 힘점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받, 작, 힘! 1종, 2종, 3종이에요. 어떠한 설명이 나와도 어떠한 예제로서 작용점과 힘점 사이에 받침점이 있는 질의 종류에 대해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인체의 질의 3요소에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입니다. 오케이. 자유도는 앞전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 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